혹시 매일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문득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결과는 공허할까? 뭐 이런 기분이요? 네, 그런 느낌 받을 때 많죠.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왜 나의 최선이 때로는 나를 그냥 지치게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좀 깊은 성찰입니다. 아, 네. 이게 저자가 직접 번아웃을 겪고 또 그걸 극복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거라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런 감정에 좀 쉽게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외부의 막 시끄러운 소리들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중심을 잡고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네, 특히 끊임없는 비교나 어떤 사회적 압박 속에서 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느낄 때 되게 공감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그 노력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소진시키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에서는 첫 번째 원인 뭘로 보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잃고 지치는 이유 중 하나로 역시 끊임없는 비교를 꼽습니다. 비교요? 네, 예를 들면 친구가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소식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다이어트 식품 검색하고 맞아요, 맞아요. 또 누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런 경험들 뭐 다들 좀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비교가 결국은 어떤 불안감, 또 부러움 이런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이게 뭐랄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막 채찍질하는 게 습관처럼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개인의 의지나 나약함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크게 두 가지 좀 구조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자연의 기본적인 성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연의 성질이요? 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세상 만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정돈된 상태에서 점차 흐트러지잖아요. 네네. 우리 마음도 비슷해서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기 쉽다는 거예요. 뭐랄까, 잘 정리된 방도 그냥 두면 어질러지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무질서 경향 때문에 어떤 방향 설정 없이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죠. 그럼 이게 꼭 제 의지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혹시 외부 환경 탓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인데 초거대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맞아요. 초거대 시스템. 이게 끊임없이 외부적인 성취를 요구한다는 거죠. 뭐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같은 것들이요. 자료에서는 이걸 it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걸 추구하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이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해놓은 성공 기준에 맞추려고 막 애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나, 그러니까 I am이라고 표현된 나 자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소외되기 쉽다는 거죠. 와, 시스템에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린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악순환에서 좀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다른 엔진에 주목을 합니다. 엔진이요? 네, 하나는 인마인드, 다른 하나는 딥마인드라고 불러요. 인마인드는 그야말로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걸 외치면서 외부의 성공 기준을 향해서 막 달리게 하는 엔진입니다.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강력한 동력이 되는데 문제는 위기가 닥쳤을 때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인마인드는 어떻게 작동하는데요? 좀 다그치나요? 네, 정확해요. 인마인드는 기준이 외부에 있으니까 실패하거나 좀 어려움에 부딪히면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엄청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저자가 사업 실패했을 때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경험했던 자기 비난이 바로 이 인마인드의 목소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더 깊은 좌절로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죠. 듣기만 해도 너무 숨 막히는데요. 그럼 딥마인드는 이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완전히 반대인가요? 네,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딥마인드는 외부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진실한 목소리, 진정한 나와 연결된 엔진입니다.
저자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번아웃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집에 가고 싶다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딥마인드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아, 작은 목소리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신발장 앞에서 매일 나에게 인사하기 같은 작지만 꾸준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 딥마인드를 계속 키워나갔다고 하고요. 딥마인드는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괜찮다, 이대로도 좋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할 힘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그 인마인드만으로는 결국 지치고 방향을 잃게 되니까 내면의 목소리인 딥마인드를 깨워서 이걸로 삶의 운전대를 잡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인마인드를 뭐 없애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딥마인드가 인마인드를 잘 이끌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딥마인드가 깨어나서 주도권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 기준이나 비교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네. 자료에서 딥마인드를 끼고 뛰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더 단단하고 좀 지혜롭게 나아가게 하는 힘인 거죠. 아, 딥마인드를 끼고 뛰어라. 그냥 열심히 사는 걸 넘어서 나 자신을 돌보면서 제대로 살기 위한 어떤 엔진 교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엔진 교체.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지쳐있는 당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더 빨리, 더 높이 가려는 인마인드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는 분명히 고요하지만 아주 강인한 딥마인드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요. 네, 오늘 하루, 아니 난 지금 잠시라도 숨을 고르면서 당신 안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을 움직이는 주된 엔진은 과연 무엇인가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그 딥마인드의 속삭임이 어쩌면 지금 들려오고 있진 않나요? 그 작은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